우리 군의 북한 상부의 사살 지시를 실시간 수준으로 감청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와 군이 상당히 예민해하면서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이 된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북한이 밝혔던 입장문은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부장이 잘 짚어줬듯이 김정은은 미안하다고 했었던 그 북한 통지문 입장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북한은 지금까지 단속 정장이, 경비 정장이 사살하라고 지시한 거다. 우리도 몰랐다. 라고 변명을 해왔는데 우리 군이 윗선에 지시받고 사살한 감청까지 했다면 북한 입장은 완전한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군의 감청이 완전히 잘못됐거나 그리고 북한 말이 사실이거나 북한의 통지문이 거짓말이고 우리 감청이 사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통지문과 관련돼서 80m 떨어져서 신분을 확인했다는 것은 좀 계속해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었죠. 어제 군 출신의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다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엔진 소음 등으로 소통도 불가하고 이모 씨가 도주하려 해서 사살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해경이 어제 월북 정황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부유물만 태웠다라는 것도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이 감청한 내용, 북한의 상부 사살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북한의 통지문은 완전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조간신문들의 보도대로라면 왜 청와대가 더욱더 빨리 대응하지 못했느냐. 오늘 보도대로 실시간으로 우리 군이 사살하겠구나라는 것을 감청하고 있었다면 더욱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하여 이 같은 사실을 조속히 보고하지 않았느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민간이었기 때문에 6시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방장관 얘기처럼 설마 저들이 민간인에게 바로 총살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근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시점은 9시부터 9시 반 사이. 즉 위에서부터 감청 내용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사살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렸고 거기서 진짜로 사살하냐라는 뭐 대물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30분 기간 동안을 어떻게 좀 더 북한에게 데몬스트레이션해서 그것이 사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그 정부의 대응이 유감스럽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때도 정부가 말하자면 다시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라고 조사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뭔가를 작전 수립을 했던 것인지가 조금 더 소상히 밝혀져야 될 대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네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 첫 번째는 저는 거짓말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소령 내지는 대위급의 정장이 직접 본인이 알아서 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명백하게 했는데 네 번째 것은 사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총을 여러 번 쏴다 보니까 그 부유물에 피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물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분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놓고 불을 태웠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또 시뮬레이션 상으로 그게 뒤집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더 밝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저녁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어떻게 정부가 신속하게 민간인의 사살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했는가를 빨리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동아일보는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 얘기를 보도하면서 감청 정보가 특히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우리 군이 감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감청 정보가 더 빨리 청와대에 보고가 됐어야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대면 보고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 당국이 신속하게 나섰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으로 보면요. 21일 1시 반경, 새벽 1시 반경에 이제 없어졌다라고 그 공무원이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 해경에 신고가 된 시간이 21일 12시 51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2일 5시 반쯤에 북한이 그 이모 공무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감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그 서면으로 보고가 된 것은 오후 6시 36분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대면 보고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시 36분에야 비로소 그 서면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21시 40분, 9시 40분에 총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10시, 밤 10시 11분까지 여러 가지 이제 불꽃 같은 것들이 보이면서 그때 이제 소각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23일 날 새벽 1시에 긴급 관계 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그 대면 보고를 받으신 게 23일 8시 반이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실시간 수준으로 이렇게 감청을 했다라는 조간 보도, 일부 조간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던 북한 김정은의 사과가 사실은 거짓말을 기반으로 한 사과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통지문의 진위 여부,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은요, 북한이 또 다른 걸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은 온통 이거 모순투성이, 우혹투성이의 통지문입니다. 북한 점장이 행동 준칙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북한은 했습니다. 북한군에는 그런 행동 준칙이 없습니다. 40~50m 밖에서 총을 쏴서 사살했다고 합니다. 40~50m 밖에서 흔들리는 배에서 한 목표물을 조준사고에서 마친다는 건 거의나 불가능합니다. 모든 내용이 저는 허위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해야 됩니다.